광명청 대구 경북 지부 발기인 대회 세미나가 지금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시작은 지금 한 5분에 카메라만 좀 먼저 돌려가고 예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친구 안녕하세요. 청년과의 와사회에서의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대구 성류관광 지역에 위치한 세미나 예식인데 공명청 행사장입니다. 지금 잠시 후 지금 한 3시가 되면은 바로 이제 행사를 들어가는데요. 그전에는 우리 교수님들 초대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행사장에 런카드하고 안에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카메라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오늘 런카드는 공명선거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공명선거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공명선거가 없다면 부정선거가 되겠죠? 부정선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글씨를 보면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 공명총 이렇게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배너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배너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배너의 그 표도 잠시 보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행사를 갖다가 시작을 하면 하는데요. 주민들 초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배너를 갖고 들어오시네요. 저 앞으로 보시면 저쪽 앞에도 잡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쪽 이쪽으로 전망을 약간 좀 각으로 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이 배너에 쓰여 있는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명총, 태극기의 공명총이죠. 공명총에 엠블렘까지 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전자 개표, 결사 반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독간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독간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현장 수개표로 공명선거 쟁취하자. 이 부분은 우리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개인의 하나하나의 그 표가 미랄 같은 표가 하늘에 닿아서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체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리사욕과 자기 목적을 위한 부정선거를 해체하는데 이 부정선거는 누가 막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선관위에서 막을 능력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막고자 하고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할까요?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마크로 붙여놓고 오로지 진정한 우리 국가의 주인인 국민, 바로 공명총,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인 이 단체에서 부정선거를 공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를 정치하는 총연합회, 공명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행사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회의를 해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현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음향이나 어떤 노래, 음악이 좀 필요는 없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애국가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호국 경영과 성국 선생님에 대한 공격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격. 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전전반에는 지금까지 어떤 행사든 집회를 하든 국민회의에 반드시 국민교육원장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교육원장을 넣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경희 박사님, 국민교육원장 기주재생 우리 전 박정희 대통령 사정비서관이신 이경희 박사님 모시고 직접 듣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바를 밝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서에서까지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27명의 학자들이 2주 동안 모여가지고 심사숙고 끝에 자구 한자의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390석자의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을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서 제가 드는 솜씨에 청서를 해서 이것이 68년 12월 5일 날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얼마만큼 대통령이 나라 사랑하는 심정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한국 민주 정신의 투철한 배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훌륭한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반성하면서 국민교육 헌장 정신을 오늘 다시 되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매월당 뉴스를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몇 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관계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하고 녹화 방송을 해서 방송을 드린 관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천연바위와 자유예술이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 5회차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공명총 대구 경북 지부 박이인대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는 각 구별로 그 지부 그 장들이 다 결정은 다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지부 다 조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 관계와 그리고 최초에 공지했던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이 성묘박물관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우리 공명정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영장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약속을 갖다가 한마디 내게 되면은 그대로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앞에 나와 계신 분이 지금 공명총 초대회장 이재진 관장님 되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이분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17년 차,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중요한 팩트 자료만은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앞에 지금 전면에 보시면 이것도 그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공명선거 없이 민주주의 가능한가? 공명선거 없이 민주주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 공명총회 단체의 결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배치님들도 공명총회란 뭐냐? 공명선거 정치 총연합회입니다. 바로 우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에 원래 그 본연의 의무에서 그걸 꼭 지켜주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표, 한 표 한 표를 꼭 지켜야 됩니다. 같이 전부 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장님, 여기 오늘 관계된 얘기를 좀 몇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인데 제가 부정선거를 왜 뛰어들었냐 하면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됐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게 2002년 12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뛰어들었는데 지금 벌써 16년 이제 반이 다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원래 김대중이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김대중이를 아주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국정은 양심선언이다 이런 게 인터넷에 터졌습니다. 국정 양심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명의 전산 직원들이 개표 조작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미안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부터 전국이 굉장히 어지러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집회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시민단체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 선거 무효 소송 두 가지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내므로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죠.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증거가 많이 드러났죠. 부정선거한 증거가 많이 드러났는데 한나라당이 덮어버렸어요. 덮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년 이상 끌다가 기각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당연하겠지 하고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그 당시에 재판장이 오연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법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고연칠이라는 이 친구가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 뭘 했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대법관이 되면서 지가 한 짓을 지가 재판장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 판결을 했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윤재식이라는 친구가 주심 판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고등학교, 광주 제일고등학교인데 피고 중앙선관위의 변호사를 했던 친구가 이용훈입니다. 이용훈이가 나중에 대법원장도 되죠. 이 친구가 피고 중앙선관위 아니 그 변호사를 했는데 윤재식이하고 동양이고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기에 그 재판 맡으면 안 되죠. 그런 건 재판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이 고등법원 그 판사하고 연륜이 있어서 재판부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도둑질을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고연칠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피고 중앙선관위와 연고가 있는 윤재식이가 주심 판사였어요. 그래서 엉터리 판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사실 똥배짱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똥배짱이냐면은 선거 무효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도 어차피 우리가 한 짓인데 우리 선관위가 한 짓이다. 그것은 우리 사법부가 한 짓이다. 사법부가 한 짓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선거 부정으로 적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내가 16대 노무현이가 당선된 걸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선거 부정의 최초 제일 중요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거 부정에 뛰어들었고 내 젊음을 사실 다 바쳤습니다. 그건 이제 20년 다 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중요하죠. 언론이 왜 중요합니까? 자, 박지은이 내 예를 들겠습니다. 박지은이가 청부살인 미수했다는 인터넷 글이 있죠. 배우 최정민과의 관계. 그죠? 근데 언론이 메이저 언론에서 한다는 거야. 메이저 언론에서 만약에 박지원의 최정민 청부살인 미수를 다룬다면은
그게 이슈가 되고 그 진실 여부도 더 드러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선거 부정도 언론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묻혀져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십몇 년 동안 당신이 했는데 뭐 되겠느냐 합니다. 네, 이제 될 시기가 왔다. 뭐냐? 공산주의자들 쓰는 혁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혁명 역량 완성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몸에 고름이 생겼을 때 어중간할 때 짜면 됩니까? 안 되죠. 골마 터질 때 쫙 짜야 됩니다. 지금 언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왜냐? 자, 사실은 부정선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때까지 먹히지 않다가 이제 막판이에요. 그죠? 막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문재인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끌어내고 싶은데 뭐 거리가 없을까? 거리가 없을까? 하는데 우리만 관심 가지고 우리 우익 내지 우파들은 저 패거리 옛날부터 끄집어내고 싶었죠. 네? 김대중이, 문재인이, 노무현이 저 패거리를 정치판에서 쫓아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공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감을 하죠. 문재인 쫓아내고 싶죠. 문재인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불을 당기면 된다. 자, 너무 지금 힘드니까 해도 안 되겠지.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들은 넘어갈 수 없죠. 자, 이제는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문재인을 쫓아내고 싶은 합법적 명분을 가고 싶어 한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와 달리 문재인을 구테타에서 뭐 민중봉기에서 쫓아내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민중봉기를 불법 민중봉기를 누가 합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헌법과 법률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생각보다. 헌법과 법률로 조질 수 있다. 그럼 문재인을 왜 쫓아낼 수 있냐? 제가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거 부정이라 하면 주로 투표, 개표 조작만 이야기하죠. 투개표 조작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운동 기간 지키지 않는 것, 엄수하지 않은 것도 선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선거운동은 말이에요.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딱 강제 규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무조건 120일입니다. 알겠죠? 12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작년입니까? 숙명여고 상둥이 여자애들이 아버지가 교장인가 교감인가 그랬죠. 그래서 내신 성적 조작한 게 있죠. 네, 조작했는데 들통이 났는데 그 애들이 만약에 들통이 안 나고 대학교로 들어갔다 합시다.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통이 어떻게 됩니까? 들통은 어떻게 되죠? 입학 취소가 되죠. 입학 취소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운동도 불법인 게 드러나면은 불법이 드러나면 국회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강제 규정입니다. 제가 이거 다른 개표, 투개표 관련자는 나중에 설명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는 법적 명분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전단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 내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영문 자료된 거 있죠? 그 앞장입니다. 그 앞장. 그 앞 페이지. 그 앞 페이지입니다. 자, 이 영문 자료에서 겁니다. 한 면은 한글이고 오른쪽은 영문 자료 있죠? 영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국회를 훼손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합법이다. 자, 지금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죠.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합법이다. 이걸 가지고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최원 교수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최 교수는 또 문재인 빨갱이다 뭐 이렇게 쭉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옆에 광복동에서 하다 보니까 광복동에 사람들이 관광지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말투가 김대중의 열렬 지지자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지 비웃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전단지를 쏴기를 보여줬어요. 당신 왜 웃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 내지는 않는데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합법이다 이래 되거든. 이 노골적으로 길게해서 내가 내놓고 돌리니까 이 글자를 보고 그 김대중의 열렬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가져가세요 하니까 내가 왜 가져가느냐. 이게 무슨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대통령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딱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이 전단지 중간에 보면 공직선거법 60조 2라는 게 있죠. 중간에 쭉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예, 60조 2. 자, 우리 이경희 박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예비 후보자 등록. 잠시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예비 후보자 등록.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가로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가로 닫고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그날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일 전 120일로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읽다 보면 약간 복잡해요. 복잡한 게 뭐냐면은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예비 120일이 선관위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내가 예비 선거를 좀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한 110일 전에 할 수도 있고 100일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120일이 되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앙선관위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려는 후보자에게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비후보가 되는 내가 좀 늦게 해도 그건 내 사정이고, 그렇죠? 내가 뭐 바쁜 일이 있어도 늦게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관위는 120일 전부터 무조건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비선거운동 120일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법조문이라는 게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약하면은 무조건 중앙선관위는 예비 후보자가 120일 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찌 됐습니까? 자, 선거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역구 인구 비례 편차,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역구를 조정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빨리 제19대, 지금이 20대 국회죠. 19대 때 대해서 빨리 지역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졌냐면은 아주 재미있는 게 부산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 중구에 살다 보니까 거의 당사자라서 잘 알아요. 옛날 부산 중구, 동구 국회의장 했던 정의아라는 친구 있죠. 국회의원. 정의아가 중구, 동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나중에 되면서 부산은 중구가 영도구하고 합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신하는 김무성이 그 친구가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으로 중구 동구에서 중구 영도로 선거 획정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쭉 내려가 보십시오. 이 전단지 3 공직선거법 부칙이라고 되어 있죠. 부칙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며칠입니까? 2016년 3월 3일 날 이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선거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4월 14일.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그래서 79일 부족으로 20대 국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뭐 이번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선거 획정이 선거구가 2015년 12월 30일을 없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없어졌다. 아예 없어졌다. 12월 31일로 선거구가 우리나라 선거구가 아예 없어졌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잘 아느냐면 선거구가 이제 획정이 늦어서 내가 중앙선관위에 뭘 했느냐면은 야 너희들 자 이 선거구 작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선거구 선거일동 120일 지켜야 되니까 국회에서 그걸 미뤄라 했어요. 미뤄라고 내가 민원을 했어요. 중앙선관위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답변 오기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예비 후보들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하고 이제 120일 뒤에 해야 되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120일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직선거법 규칙 요 14073호 여기에 20대 국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건 뭐냐? 3월 3일 정해졌으니까 120일 뒤에 해야 되니까 7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7월 달에 했어야 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부터 중앙선관위하고 짜고 김형우 같은 경우는 뭐랬습니까? 예비선거운동 기간 늦어지니까 한 달을 미뤄야 된다.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국회의장 했다는 놈이 국회의장 했다는 친구가 법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미뤄가 됩니까? 120일을 지켜야지. 그럼 만약에 예. 넉 달에 이제 120일을 후보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그 앞에 2000 그 앞에 그 지금 몇 센치 모르겠는데 19대. 그 당시 19대잖아요. 18대 국회의원들 몇 달을 좀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국회의원 4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예. 3, 4개를 예. 그러면 의회가 없는 상태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위에 있는 헌법 116조를 보시죠. 아까 공직선거법 60조 2 바로 위에 보면은 헌법이 있죠. 헌법. 자, 우리 천년반님 이거 잠시만 읽어보실래요? 예. 헌법 116조 1항 하나 읽어보시죠. 헌법 116조예요. 예, 헌법 제116조 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알겠죠? 이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은 왜 120일로 보장하고 있냐면은 현역 후보와 비현역 후보가 있죠. 불리하단 말이에요. 비현역 후보는 항상 불리해요. 현역 후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최소한 120일 보장해라. 그걸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우리 하위법에서 120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이루어졌으니까 7월 달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말하면은 아니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을 잘 아는 사람에는 법률 주에 잘 아는 친구한테 딱 물어봐요. 아, 이 치명적이다. 법관들은 다 알아요. 법관들, 변호사들, 검사들, 혹은 뭐 고시공부 좀 한 사람들, 공무원시험 공무원 한 사람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하필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국 경제를 보는데 이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걸 내가 딱 들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의 뿌리 주물공장이 절반이 문을 닫았다. 주물공장은 우리가 큰 주물을만 있지만 뭐 솥 만드는 거 다 주물이죠. 그러나 정밀기계 있죠. 아주 정밀한 기계도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거 정밀한 기계도 주조를 해야 될 겁니다. 부품을. 주조하는 공장이 문을 닫았다면 이제 우리 경제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산업 전체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가버리면 우리 몸도 어느 정도 몸이 나빠지면은 어느 정도는 또 나빠지더라도 몸 관리 잘하고 잘 쉬면 회복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넘어서 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문재인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다. 문재인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쫓아내야 된다. 예, 5.16혁명 되고 나서 뭐 어떻게 됐죠? 나중에 구태타다 뭐다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혁명이 성공했는데도 나중에 말이 많아요. 그럼 문재인이 쫓아내는 걸 문재인을 쫓아내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쫓아낼 수도 없어요. 지금 군을 동원을 하는 거죠. 내가 동원 가능한 군이 있으면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껍데기라도 한국은 법치국가다. 그럼 법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법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 조질 때 사법부를 엉터리 판결이만 하던 형식을 거치죠. 모르는 국민들은 뭡니까? 합법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로 조지자. 그래서 저는 요걸로 조지자겠어요. 요걸로 조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내가 집회 나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극기 집회, 뭐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어디 여기저기 가면은 요 공직선거 60조의 이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빨리 이걸 확산시키면 된다. 지금부터 확산 가능하다. 왜? 국민들이 문재인을 쫓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쫓아낼 생각이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안 먹힌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을 쫓아내고 싶어 한다. 국민들이. 언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국민들이 문재인을 쫓아낼 거리를 찾고 있는 이 입장에서 이 법률은 파괴력이 강하다. 예? 그런데 자, 내년 총선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뭐 잘 되겠지 인데 요즘 또 나빠졌죠. 이해찬이가 260석 이야기합니다. 260 됩니다. 내가 선관위와 사온 지가 벌써 16, 17년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게 됐습니다. 왜 되느냐 하면은 옛날 기사거리를 쭉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이해찬이가 260석 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벌써 이놈들이 2004년도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해찬이가 옛날 노무현 때 총리를 했었죠. 요놈이 이 친구가 이해찬 골프공에 봉황을 새겨넣었죠. 기억납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해찬 골프공 봉황 딱 치면 나와요. 총리 주제에 총리가 골프공에 봉황을 챙겨놨다. 안등에 묻죠. 감히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해찬이가 노무현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알로 보이죠. 그 다음에 2002년도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총선을 했죠. 그때 이게 이 자료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설명은 깁니다. 근데 오늘 요거는 5분 게임만 합니다. 핵심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는 분도 있고, 뭐, 전번에 우리가 저 대구에서 다른 데서 이거 한 1시간 반 강의했죠. 이거 다 아실 건데, 오늘은 요 전단지는 5분 게임입니다. 왜냐? 자, 제일 안전에 딱 보시면은, 요게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관위 여론조사와 최종 집계의 0.01%가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딱 정밀해 보실 때 왼편이 2004년 4.15 총선 최종 집계입니다. 오른쪽이 비례대표. 자, 여기 보시면 이 전단지, 자, 여기를 보시면 내 손가락. 이거 비례대표죠? 예. 자, 비례대표. 최종 집계. 여기 보면 최종 집계라고 되어 있죠? 예. 최종 집계 한나라당 몇 프로입니까? 35.77. 자, 오른쪽에 보시죠. 이건 예측조사입니다. 오른쪽은. 한나라당 MBC. 예측조사 몇 프로입니까? 45.77%. 똑같죠? 그럼 밑에 한번 보시죠. 민주당 7.10%. 예측조사? 7.10%. 자, 이렇습니다. 똑같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요거는, 요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명총 치시면 나옵니다. 공명총.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내가 따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2004년도 일인데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지금도 이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애들이 우리 선거를 주물락거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선거 부정 때문에 사법 처리됐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자, 사법 처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국민들, 공명총 유튜브에 들어가서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명총 치시면은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조작한 게 유튜브로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부정선거 세력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해먹었다. 2004년 4.15 총선 때 민노당이 제3당이 됩니다. 비례대표 여기 보시면은 8석이나 끊겨요. 8석이나 끊기면서 제3당이 되고 노회찬이가 그때 2003년도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노회찬이가 그 친구가 그 다음 요 자료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요 중앙선관위 투표 전자기기 그림 있죠? 그림 보입니까? 이 뒷장을 닦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요 전자개표 그림의 뒤쪽에 보시면은 요거 뒤쪽. 요거. 뒤쪽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봅니다. 자세한 거는 내가 1시간 반짜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 공명총 치시면은 요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16대 개표 상황표입니다. 16대, 이게 18대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 양천구입니다. 이 하나는 16대고 하나는 18대. 보이죠? 목삼동 제4투표구. 있죠? 자, 여기를 봅니다. 여기. 목삼동 제4투표구. 여기도 목삼동 제4투표구. 보이죠? 자, 찾으시죠? 그럼 자, 18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16대는 노무현 당선됐을 때,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자세히 방송 보시면 되고, 이
포인트 하나만 알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전자개표기로 분류짓기하기 이 세대인 거 박근혜 대통령 몇 표죠? 1087표. 이 세대 1083입니다. 이 세대는 1083입니다. 옆에 이 기계로 한 것을 사람이 수작으로 해서 다시 고칩니다. 고친 게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죠? 1169. 전자개표기로 분류 집계한 것을 고칩니다. 1169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건 76이죠. 그걸 합쳐서 9자가 아니고 2자입니다. 1245로 이렇게 꽂혔어요. 1245. 그렇죠. 문재인이도 전자개표기가 분류 집계하면 몇 장? 1530. 이걸 다시 사람 수작으로 해서 증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칩니다. 그 다음 이율로 투표지 100장을 합쳐서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게 정상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자, 문재인 때, 노무현 때 한번 볼까요? 노무현 때 이해창 몇 표입니까? 1262. 오른쪽에 33은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걸 33을 합쳐서 뭐려 놨죠? 1295. 그럼 여기에서는 기계가 분류한 걸 사람 손으로 수작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란으로 되어 있죠? 이 전단지 보면 밑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 표시 되어 있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알겠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자,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계가 분류 집계한 것을 사람 수작으로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죠? 노무현 때는 안 고치고 그대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자개표기 조작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표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 알죠? 그렇죠. 전자하고 바로 요거만 아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전자개표기 그림 이거 봅시다. 자, 하나만 할게요. 요즘 뭐 웬만하면 집에서 이거 보시면 자제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제일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그림 있죠? 요 그림 보이시죠? 전자개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개표 시스템. 찾았습니까? 네, 얘기를 보세요. 그와 똑같은 거 얘기 있습니까? 전자개표 시스템. 연행 전자개표 시스템이라 네. 선거관리 절차에 의거하여 부재자 투표용지 및 투표 당일 수거된 투표용지 보관함을 해양 후 전자개표기에 적재 고속으로 스캔하면서 투표지 이미지를 PC로 전송하고 PC에 내장된 광학 인식 엔진이 기표란을 인식하여 기표 결과를 데이터화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출력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스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기능을 포함한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범죄집단 중앙선관위가 요 그림 보이죠? 이 전자개표기가 바로 이게 희미한데 요거예요. 요거. 이 전자개표기와 이 제형 컴퓨터 있죠? 이 제형 컴퓨터 보입니까? 제형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터를 이게 합쳐서 전자개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개표 시스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형 컴퓨터에서 위로 쭉 가죠. 인터넷을 통해서 가죠. 인터넷. 다 찾았습니까? 자, 내 손가락을 봅니다. 예. 인터넷 보이죠? 이게 여기 있죠? 인터넷. 그 옆에 빨간 글씨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수법이다. 범죄수법이다. 인터넷을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해킹이 가능하니까. 이런 불법 시스템을 누가 관리했냐면 코코넛이 했다. 이게 코코넛. 코코넛은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다.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다. 오른쪽에 보이죠? 이게 중앙선거 정보공개 청구에서 얻어낸 겁니다.
불법 시스템을 코코넛이라는 회사가 했는데 그 코코넛이라는 회사가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였다. 나머지는 이제 차분하게 집에서 보시면 되고 그 인터넷에 유튜브 들어가서 공명종 치시면은 저기에 대한 요 그림에 대한 1시간 만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자개표기가 분류집계한 것을 사람이 육안 확인해서 고쳤고 노무현 때는 안 고쳤다. 그다음 그대로 인정했다. 사기쳤다. 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은 아무도 모른다. 중앙선관위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게임 산업, 요즘 하죠. 게임 산업의 프로그램도 어디서 관리하느냐? 국정원에서 합니다. 네? 국정원에서요. 그러면은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저 전자개표 프로그램도 당연히 국정원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쓰인 프로그램 검증받잖아. 그건 국정원의 직무유기다. 혹은 묵인이다. 혹은 방조다. 혹은 중앙선관위가 시켰을 수도 있다. 짜고 쳤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국정원 양심서는 거기에 19명의 전산 직원이 있는데 그게 수상하다. 그 19명의 김보현 그 당시에 국정원 3차장 국내 파트를 맡고 있던 국정원 3차장 김보현 산하에 19명 팀이 있었다. 이 친구를 조사하면은 분명히 뭔가 나와. 그래서 나는 국정원을 의심하는 거야. 왜? 저 프로그램은요, 국정원이 자기 업무예요. 자기들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조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기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제일 뒤에 여기 있습니다. 요 전단지 제일 뒤에.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문재인이가 부정선거에는 다 짜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걸 여기저기 내가 다 보낸 거예요. 문희사한테도 보내고 정당대표한테도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일단 보냈어요. 자기가 불법으로 이게 명백한 불법으로 탄핵되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조원진한테도 보냈습니다. 문재인한테도 보냈고 방송사에 다 보냈고 이게 실제 내가 보낸 내용 증명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예. 내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법은 확실하다. 문재인이는 불법 무효 집단인 법적으로 무효인 20대 국회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효인 탄핵의 결과물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래서 그 문재인 원천 무효다. 숙명여고 그 상둥이 애들이 예신 성적 조작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들통나면 입학이 취소되죠. 그건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최저임금법이죠. 최저임금법 왜 지켜야 됩니까?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안 지키면 처벌받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은 더 중요한데 왜 안 지키는? 지켜야죠. 안 지켜주면 불법이지. 숙명여고 애들 둘이가 예신 성적 조작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통나면 원천 무효되듯이 입학 취소되듯이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예,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수단은 문제는 이게 확산 속도다. 확산을 시키면 된다. 합시다. 예? 여러분들 공명청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아니면은 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중앙선관위에 맡기면 안 된다. 왜? 중앙선관위는 이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불법 집단이죠. 범죄 집단이에요.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를 맡기면 안 되고 중앙선관위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투표 관리권, 개표 관리권을 맡긴 거죠. 맡겼죠?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회수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 전단지 이거 있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보시면은 밑에 한번 보시죠. 자, 미얀마 총선 투표소 개표장.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 투표소 개표 장면.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개표소에서 관람하는 국민의 확인을 받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왼쪽 사진. 투표용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투표소 개표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가죠.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와라 해서 딱 한 장 끄면은 발을 적자에 쓰죠.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남미의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는 교실에서 해요. 거기는 이제 우리 같이 발을 적자는 아니고 네모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미에는 그렇게 해요. 거의 모든 나라가 투표소 개표를 합니다. 거의 모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투표소 개표.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도 투표소 개표.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여기 이제 양천구 여기 투표용지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2,829장, 노무현가 부정선거로 당첨될 때는 비슷하죠. 2,989장. 이 하나를 투표소에서 안 옮깁니다. 안 옮기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몇 장이죠? 한 3,000장이 안 되죠. 3,000장이 안 되는 걸 갖다가 투표하면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시간 안에 다 마칩니다. 한 시간 안에 다 마치고 투표 사무원이 바로 개표 사무원이 되면서 돈도 거의 안 들죠. 투표 사무원한테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수당만 주면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하고 다 다른 나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역량이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역량이 있죠? 예. 네. 우리나라 투표소 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됩니다. 예,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는 투표하고 개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빨리 개표가 안 됩니다. 며칠 걸립니다. 왜 며칠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투표소 개표를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투표구에서 바로 개표를 하면 2,829장을 바로 그 자리에 개표하죠. 그러면 개표하면 이 개표 상황표라고 딱 종이 하나가 한 동 같으면 여러 장이 되겠죠. 그 동마다 쭉 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동에 가서 한 동에 투표소 몇 군데 되죠? 한 10군데, 20군데 될 겁니다.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고 동에서 모은 거를 또 집계할 때 옆에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와요. 집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5 더하기 5도 10이죠. 6 더하기 4도 10이죠. 예? 그렇죠. 6 더하기 4도 10이고 5 더하기 5도 10이고 3 더하기 7도 10이에요.
그러면 집계는 총투표에서는 똑같은데 어느 놈한테 많이 주느냐 작게 주느냐 장난칠 수 있죠. 장난 못 치게 할 수 있더만. 요거는 뭡니까 이거? 여러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 투표 한 장이 다시 동으로 갑니다. 동에서 또 집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옆에 각 정당 참관인들 다 보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한 개라도 안 맞아 1도 틀리면 다시 그 다음에 다시 9로 갑니다. 또 다시 9에서 C로 가고 그래서 며칠 걸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가 위에서 지시를 착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군대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투표소 개표는 조작 불가능해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죠. 주에서 위에 그런 건 통제 안 받습니다. 연방정부 통제 안 받고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 전자투표하는 데도 있고 전자개표기 하는 데도 있고 수개표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한국같이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조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자,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있어서 부정이 드러났죠. 심한 경우는 수개표를 하니까 1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왜 차이가 났냐면은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부정선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 거기는 바로 재검표하자니까 바로 며칠 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바꿔치기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하니까 바로 꼬록이 났고, 한국은 이건 뭡니까? 이제는 전자개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휘저고 돌아다니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가 선거 투표함을 며칠로 가져옵니다. 믿을 수 없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마크에서는 안 될 범죄 집단이 투표함을 4월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합니다. 몇 명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전투표함은 사기 안 치려면은 예? 부산 같으면은 저 자갈치에 바지선 띄워놓고 투표함 다 모아놓고 그게 아주 뭡니까? 아주 사놓은 개 몇 마리 풀어놓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서울은 어디입니까? 남산에다가 다 매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전투표를 걸어놔야 부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대구는 어디입니까? 803에 경찰이 에어 사놓고 그 투표를 그렇게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범죄집단 중앙선관위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론이 들어옵니다. 노무현 때 부정선거 시끄러운데 재검표하지 않았느냐? 그때요. 한나라당이 재검표 들어갔을 때 한 10일쯤 있다가 투표함을 확보했어요. 1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범죄집단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투표소 개표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 국민한테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뭐냐? 대안이 이거다. 아프리카도 일하고 대만도 일하고 유럽도 일하고 남미도 일하고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투표 개표 방법이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2004년 3월이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띄운다고 이런 보도를 합니다. 대만은 총통선거를 하는데 전자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가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사기죠. 대만이 투표소 개표합니다.
투표소 개표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한다면서 11명이 있었어요. 범죄 집단이죠. 자, 그럼 언론사고 짜는 거예요. 언론사고 짜고 여론조사, 나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하고, 여론조사에서 언론 중앙선관위가 짜고 부정선거를 막 행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라크가 대비가 됩니다. 이라크, 콩고, 이라크는 왜 전쟁이 났습니까? 야당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났으니까 언론도 나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들이 가만히 있어요. 정당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거가 이루어지면요, 선관위가 갑이 됩니다. 예. 선관위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선거운동 부정이 있었느냐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 비용, 나중에 그걸 또 다 자기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무효되죠. 선거위원회에서 조사권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경찰처럼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그리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 또 선관위원장들이 앉아있죠. 법관들이 똑같은 놈들.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이 금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나라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자기 국회의원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 불법을 건드리면 어떨까? 내가 또 많은 돈 들이가 했는데 나중에 심사를 해서 이것도 들통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을이 되고 선관위는 갑이 됩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선관위는 국회에서 행자위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 애들이 만약에 중앙선관위 부정을 딱 지고 선관위가 그래야 할 수 있죠. 비리사 왔다. 어떻게 할래? 다음 선거에서 좀 봐줄게. 이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지금 해체돼도 된다. 중앙조직만 놔두면 된다. 중앙조직하고 시도만 머리통만 놔두면 된다. 어차피 여러분 보시죠. 선관위는요, 여기가 무슨 구죠? 대구 무슨 구입니까? 대구 동구 선관위 직원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선거할 때는 결국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행정조직이 다 하는 거예요. 두 개인데요. 저 선관위 직원들 없어요. 없어도 돼요. 저 선관위 직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함 조작할 수 있죠. 선거 사무실에 투표함 가져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관의 선관 현장 겸직이 딱 금지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부정선거를 해놓고 똥배짱만 부리죠. 왜? 투표소 개표를 하면은 그 투표 상원들 바로 개표 상원들도 일반인이죠. 부정 못하죠. 부정 큰일 나잖아요. 기소되고 무슨 처벌 받을지 모르는데, 선관위가 부정하고 선관위가 판사니까 땡땡땡. 자, 저기 그래서 투표소 개표하고 중앙선관위는 구 이하의 조직은 없애버려도 우리나라 선관위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무소 직원들에도 충분하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투표소 개표를 지향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우리는 이 운동도 해야 됩니다. 뭐냐? 중앙선관위에게 우리 국가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